자, 그럼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1년 6월 28일 드림 KFA 온택트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오늘도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 KFA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그리고 청소년에게 직업 탐색과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교육활동입니다. 이번 회차는 멘토FC의 좀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하는데 그 어떤 회차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떤 멘토가 올까 매 회차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길 바라면서 첫 번째 멘토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준 통역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축구협회 대외기술본부 국가대표운영팀에서 여자아이 대표팀 통역을 맡고 있는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막 대표팀에서 일해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스페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드림 KFA 참가하셨었죠? 네네. 네. 드림 KFA를 2019년 4월에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드림 KFA를 참가를 했었고요. 동기부여를 가지고 또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또 잘 연을 이어나가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미래의 자리가 여기예요. 제가 하는 통역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 이제 스태프와 국내 스태프, 그리고 선수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을 하고 또 팀 매니저의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을 해요. 통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뭐 각종 기자회견이라든지 인터뷰가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통역을 하고 감독님이 이제 팀 미팅을 하자 아니면 뭐 개별 선수랑 미팅을 하자라고 했을 때 미팅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코칭 스태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비자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 거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혼자 하실 수가 없다 보니 국내에서 그런 생활 관련된 지원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그냥 대학 생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총 대학생활 4가지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고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동아리가 끝나면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알바가 끝나면은 또 항상 술이었어요. 제 항상 하루의 끝은 술이었어요. 과제, 시험 공부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너무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군대도 갈 때가 되니까 해병대를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제가 해병대 들어와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도 계속 제 신념으로 남고 있는 거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는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진짜 이펙트가 있고 현실이라고 만들게끔 하는 거는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무슨 도움이 도대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취업이라는 분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인생 자기 행복하자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도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도대체 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되는 고민만 하다가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벌려놨던 일들이 딱 올스탑이 돼요. 또 다시 한번 또 나락으로 빠져요. 그 나락은 뭐냐면 또 술이랑 게임이었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갇혀있는 게 너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결국 답은 내가 못 내리고 있는 건데 난 또 고민을 할 거고 또 무기력해질 거고 그래서 막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또 한 번에 이제 위기가 오거든요. 이제 저는 그 위기가 굉장히 또 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6,450원 보이시죠? 16,450원 그리고 막노동이었어요. 이게 16,450원이 뭐냐면 제 통장 잔고였어요.
16,450원이었고 앞으로 저는 일주일을 버텨야 됐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은 또 해야 되겠고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고 근데 내가 알바를 당장 구할 수는 없고 당장 난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노동을 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제가 쉬는 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쉬고 있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어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왜 안 쉬시냐? 안 힘드시냐? 좀 이따 같이 일하시려면 또 쉬셔야죠. 괜히 또 저만 힘들어져요. 이렇게 들었더니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토익 공부를 하고 싶대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이가 그때 막 60 몇이었던 것 같아요. 힘드신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못 해봤던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이 남는데요.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 힘들어도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후회라는 말이 갑자기 또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후회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만들 거다. 이 그 프레이즈 자체를 제 신념으로 가져가요. 제 신념으로 가져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 딱 한 가지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나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놈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납득이 됐어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 후회 없는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어? 장담할 수 있어? 내 삶이고 난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오롯이 나에 대한 스스로가 이제 확신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슬슬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자기 전에 카페 인스타가 있더라고요. 게시물이 드림케이프였어요. 정말 이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드림케이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회관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파주 NFC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파주 NFC에 들어가가지고 딱 잔디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잔디가 굉장히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잔디를 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뭔가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축구가 맞구나.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드림케이프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직종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막 진로에 대해서 찾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난 영어를 할 줄 아네? 난 스페인어도 조금은 할 줄 아네? 그러면은 내가 통역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뉴스 인터뷰 같은 거 외국 통역하는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인턴을 또 감사히도 채용을 할 때 잘 돼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또 한 번 확신이 생겨요. 국가대표팀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구나. 그 확신이 생겨가지고 목표가 생겨요. 나 이 팀에 들어오겠다. 어떻게든지 나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또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제가 또 알아보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팀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회가 생겨서 여자 대표팀 통역 이제 채용 과정에도 지원을 해서 거쳐서 또 잘 뽑히게 됐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 그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게 업이지 않느냐, 현타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필드를 보거든요. 잔디를 항상 봐요. 제가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항상 꼭 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출근을 하는 거구나. 퇴근할 때는 아,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만큼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원서 같은 거를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대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나에 대한 불확실성이더라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니까 나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문제도 나한테 있긴 해요. 나도 부족하겠죠. 문제도 나한테 있는데 부족함도 나한테 있는데 결국 답도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이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된다라는 마인드였어요. 엄청난 근자감이었어요. 벨롬데리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될 놈들, 난 될 놈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혼신을 다해가지고 미쳐가지고 하겠다는데, 내가 죽을둥살둥 하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안 흔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된다 라는 마인드를 항상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은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멘토님께서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김태원 구글 코리아 전무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일하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은 어떤 기업인가요? 갈수록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할지라도 연결하는 회사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회사. 근데 제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구글은 뭔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심하면 유튜브 가서 영상 보고,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하고, 뭔가 저장하고 싶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고 싶은 회사? 이 정도? 해결하고 싶은 회사. 우선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사실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는 순간 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의미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데이터로 이 의미를 설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른 그래프가 5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부터 지난 5년 동안 매년 발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검색량이거든요. 보시면 매년 별로 차이가 없는데 파란색은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때가 언제냐면 작년이에요. 즉 코로나가 생겼던 2020년에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모든 사람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많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한 5년 동안 구글에서 발생한 변화의 의미라는 단어의 검색량이거든요. 보시면 검색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지역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요. 그때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고, 구글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역량에 대한 정의도 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걸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분이 경쟁을 잘한 인재인지 진짜 인재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결국 면접을 본다는 건 본인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경쟁을 잘한 인재는 대부분 본인이 얼마나 지금까지 경쟁을 잘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몇 등을 했고, 어느 대학을 갔고, 어떤 학점을 받았고. 근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뽑고 싶은 건 사람이지만 결국 뽑고 싶은 건 뭘까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채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역량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걸 진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저기 파란색은 과거형 인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도 저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이 배우려고 했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경쟁을 잘해서 성공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보기보단 그렇게 볼까요? 네. 다르게 보는 능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하는 능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누구를 성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온 학생들,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형 인재를 설명하는 조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상이 변하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준비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가끔씩 그 취업한 선배들 만나서 이렇게 막 삼겹살 사주세요, 소주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게 있잖아요. 선배 만나서 일단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취업 비법도 듣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일 텐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면 그 선배님과 그 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회. 새롭게 등장한 고민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업계에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풀지 못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처럼 어떤 젊은 피, 새로운 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배 만나면 연봉도 궁금하고 복지도 궁금하고 칼퇴하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선배님과 선배님이 있는 그 업계가 새롭게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정답이 아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질문이긴 한데 경험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정말로 내 자신이 누군지 궁금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선택의 합인 거예요. 나는 내가 했던 선택의 합인 거죠. 그래서 하얀 백지에다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했던 중요한 선택들을 쭉 적어보세요. 나는 전공 중심으로 선택했는지 학교 이름 중심으로 선택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선택했던 걸 쭉 적어보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준 다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내가 했던 선택의 합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토님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민경 이노션 마케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6월달에 드림KFA를 참가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인턴을 거쳐서 현재는 이노션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2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지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노션이라는 그 브랜드 기업에 대해서 네.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광고 대행사고요. 사실 스포츠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신 지그재그 광고라거나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예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BTL 본부 쪽에 있는 스포츠 마케팅 팀이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진행하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 스포츠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하는 스포츠 마케터라고 스스로 셀프로 PR을 하고 있고요. 이노션에서 하는 일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스포츠를 담당하는 스포츠 마케팅 팀이랑 국내 스포츠를 담당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팀이 있고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 두 개는 6월달에 열린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심판분들에게 그 매치볼 캐리어라고 해서 공을 가져다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자동차와 이 하나은행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렇게 넥소 RC카를 활용한 매치볼 캐리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제가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라는 신차를 가지고 이제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과 함께 바이럴 필름을 제작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2년차 스포츠 마케터를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준생인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신 그런 화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취준생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회사들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2019년 1학기부터 약 4학기 정도 취업 준비를 했었고요. 정말 수많은 서류 탈락과 5번의 최종 탈락을 거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생활 패턴도 망가져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드림KFA 지원을 받는다는 이제 게시글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나 이제 스포츠 산업 취업 포기할 건데 마지막으로 모든 스포츠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인 대한축구협회를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추가 합격 전화를 받고 이 드림KFA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대한축구협회 엘리베이터에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였어요. 이 문구를 딱 보자마자 되게 멍했던 게 딱 저를 이제 저격하는 글 같은 거예요. 계속 핑계만 댔었던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아, 내가 피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림KFA는 저한테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드림KFA 참가를 하고 이제 7월, 8월 달에 대한축구협회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2달의 인턴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피파 코치 에듀케이터스 코스라고 피파에서 진행하는 지도자 강사 강습회의 통역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파주에서 숙식하면서 피파 강사분들과 아시아 지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국인 지도자분들한테 전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다시 이제 통역을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이거를 생애 최고의 기회라고 작성을 했는데, 저도 한국에서만 계속 살았었고 해외 경험은 그냥 스페인에서 교환학생 6개월 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2개월간의 인턴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취준이라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계속 탈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이 없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보단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또 다시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1월 달에 그 드림KFA 꿈꾸는 하루라고 이제 1년 결산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강연을 해주신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네 축구와 국가대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면 동네 축구는 공만 쫓아가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빈 공간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공은 결국 그 빈 공간을 향해 전달된다. 동네 축구를 하면 이 경쟁률을 어떻게 뚫어? 라는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동네 축구처럼 그 공 뒷공무니만 계속 쫓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목표를 가지고 남들이 가 있지 않은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조금 돌려서 제가 관심 있는 직무의 비스포츠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KPR이라는 홍보대 행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합격 당시에는 행복했었는데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스포츠가 아닌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보험사 가구에서 홍보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노션 스포츠 마케팅 팀이라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스포츠자 완료라고 스포츠에서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 개구리 대표님이랑 같이 취업 상담도 하고 좀 제 PR도 하면서 어느 날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민경이는 경력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인턴 3번 했던 경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안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이노션 스포츠 마케팅 팀이래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스포츠 마케터가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포트폴리오를 좀 전달을 부탁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사실 면접은 망했습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접에서 좀 애매했대요. 그래서 바로 뽑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턴을 7개월을 해보시고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전환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인턴 기간을 좀 줄여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과제를 내줄 테니까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인턴 기간 없이 바로 뽑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제를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바로 이제 합격이라고 이제 팀 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획서는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노션 스포츠 마케팅 팀에 입사를 하게 됐고, 저렇게 생긴 회사에서
저런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포츠 마케팅 팀의 역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경이 있잖아요. 트레드밀 같은 경우도 어떤 모양을 할지 저희가 다 셀렉하고, 뒤에 파란색으로 있는 저 배너 같은 경우도 현대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컴포질 로고를 넣을지, 아니면 한 면에 이렇게 넣을지, 컬러는 어떤 컬러를 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배너를 몇 개를 발주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넣을지, 그리고 저 자동차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자막도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멘트를 넣고, 뭐 왼쪽 정렬을 할지 가운데 정렬을 할지도 다 저희가 이제 관여를 했었고요. 두 번째 사진에 이제 픽셀 모양이 있는데, 저게 저 콘센트를 꽂으면 맨 위 칸만 반짝여야 돼요. 근데 저게 실수로 뭐 다른 칸까지 반짝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때 맨 위 칸만 반짝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이슈인데, 선수단의 스폰서와 구단의 스폰서와 라리가의 스폰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수들이 어떤 유니폼이나 어떤 연습복을 입을지, 양말은 어떤 걸 신을지, 신발은 어떤 걸 신을지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현대 저 배너가 있는데, 저기도 원래 철조망이어서 뒤에서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절대 비치지 않는 되게 톡톡한 재질의 현수막을 골라서 저렇게 브랜딩을 넣어서 이제 40m짜리 현수막을 발주를 했었고요. 저 자동차가 잡히는 앵글조차도 저희가 다 관여를 해야 돼서 미리 카메라 세팅을 다 해놓고, 자동차가 조금 더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게 해달라, 너무 사각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피드백도 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막 선수들과 뭘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저희 다 관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새벽 4시에 퇴근해서 10시에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K팬 캠프에 참가한 김우정 님이 쓰신 글인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지난 월드컵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 멘트를 딱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있는데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힘들 때마다 좀 저 멘트를 계속 상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앞에서 강연을 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지는 않고 이제 저의 여정을 줄곧 소개를 해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